자, 이어서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자, 실물 건설 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해 주실 우리 이경옥 메타버스 부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메타버스 이경옥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건설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대부분 건설 산업 자체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오래된 산업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가상세계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회가 되게 오긴 올 것 같습니다. 세계 건설 시장은 이미 이제 스마트 건설이라는 주제로 급격히 이미 바뀌었고요. 근데 그 핵심은 BIM이라는 기술입니다.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인데 설계를 2D로 그동안 오토캐드를 써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로부터 뽑아져 나오는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 물량이라든지 견적 이런 것들이 부정확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2D로 하지 말고 3D로 아예 공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설계 자체를 3D로 하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뒷단까지 정보가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어서 관리하기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세계 건설 학회에서는 이제 BIM을 통해서 건설하게 되면 건설 효율성이 40% 정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이제 논문 결과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 건설 업계는 이미 BIM을 정책으로 다 추진을 해버렸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진국 쪽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정책으로 입안이 다 끝났고요. 2018년에는 ISO에서 건설에 대한 다양한 그 코드 체계를 완벽하게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어서 이미 준비를 했고요. 정책으로도 이미 이제 잡아놨고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2,500조 정도 건설 시장에서 한 30% 정도가 공공 영역인데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은 전부 다 3D BIM으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무조건 그게 100%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수주 자체가 안 됩니다. 이미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미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3D BIM이라는 게 완벽하게 구사만 된다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건물은 규모도 커지고 복잡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2D로 그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3D로 이제 그려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작업의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행하려고 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구현하려고 했던 정확도 부분에서 상당 부분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계단에서 이제 BIM을 통해서 수주를 했는데 시공단에서 그 BIM 데이터를 못 쓰고 시공단에서 또 그걸 수작업으로 또 합니다. 같은 작업을 2번이나 어렵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학문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단 정책으로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떠밀려서 어쨌든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BIM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업계에서는 못 쫓아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애초에 우리는 2D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 생각해보시면 이 도면은 평면, 인면, 단면이 있듯이 물론 기타 다른 정보도 설계할 때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보들은 로지컬한 3D 정보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비주얼하게 못 보니까 그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면상에는 이미 3D가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비주얼하게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3D를 그냥 만들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면 이게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소프트웨어도 발전하니까 3D로 그리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아시지만 요즘 뭐 3D 프로그램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리면 웬만한 건물들은 3D로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건물은 훨씬 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3D로 그림을 그리는 수준으로 해서 답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였냐? 사실 이 로지컬 3D를 DB화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림은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DVR을 못하니까 이 작업을 땡겨서 여기서 하고 그걸 나중에 다시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컴퓨터 관리를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설계단에서 2D CAD 설계도에 있는 로지컬한 3D 정보를 완벽하게 점선 면 단위로 분해해서 부재 단위별로 DB화했고 이 DB를 컴퓨터가 알아서 특정 코드를 통해서 얘는 VR을 그냥 그려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이제 VR은 뭐 레빗 같은 프로그램, 건설에 3D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그린 그 정보는 사실 그림으로 그려낸 거지만 여기는 순수하게 데이터로서 그린 거기 때문에 이 비주얼 자체가 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CAD 도면도 사실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확대해 보면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완벽하게 수치로 그냥 그림을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날 이유가 없죠. 그림만 정확하게 초체하게 그렸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온 것들은 물량이라든지 적산은 이제 물량이 얼마나 나온지를 계산하는 적산이라고 하는데 그 적산,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용을 붙여서 견적을 뽑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주얼을 그려내는 거, 실제 공사에 들어갔을 때 비용과 일정과 통합해서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자동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솔루션은 이 건설 정보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구축 정보가 저희는 메토모라는, 저희 회사 메토모스인데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메토모라고 합니다. 이제 비정규직일 거고요. 시간 단위로 들어와서 그냥 각자가 맡겨진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DB를 구축하게 되고 VR이 나오고 일정 관리가 나오고 심지어는 시뮬레이션까지 다 가능한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 부재 하나 입력하는데 100원 이상, 월 최소 3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도록 구정을 해놨고요. 일본 용역 같은 경우는 설계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지는 용역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메리트가 또 있죠.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XDBIM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오토캐드사에서 정의한 8단 이게 8차원까지의 이제 이런 BIM 모델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업계보다 2단계 앞서 있는 5D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획 단계에서 오차율을 5% 이내로 저희가 견적을 뽑을 수 있고 건설 정보 구축하는 건 90%를 다운시키고 견적,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경쟁업체들은 그렇습니다. 시장 플레이어들은 각각 건설의 단계별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앞단에서 정보를 통합하는 걸 통해서 한 흐름을 가져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사실은 협력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 부분 관련된 시장은 전세가 1경 5천조 원 정도 되고요. 국내가 2,50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엔지니어링 시장 10%,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접근 시장의 10% 정도 봐서 저희가 글로벌 한 250조 정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적용했던 사례들은 저희가 업력이 이미 이걸 개발한 지가 이제 30년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제휴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구조는 비건설 분야도 이렇게 같이 갑니다. 디지털 트윈은 아시지만 4가지 파트가 있지만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4가지 영역이 있지만 디지털 트윈이 앞으로는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고 실물 정보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 있고 디지털 트윈 쪽 비즈니스는 공공과 민간 쪽 2개의 영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웹3 영역은 그렇습니다. 도면에서 점선 면 단위의 정보를 완전 분해해서 DB로 구축하고 이거는 형상 정보, 자재 정보, 속성 정보 등의 코드화를 통해서 매트릭스화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매트릭스 구조는 건물 하나를 통째로 코드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특정 부분에 위치해 있는 모든 속성 값은 D5로 정의가 되고 이 O와 D라는 공간 정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D5를 검색하면 거기에 연결된 많은 정보들이 꾸러미로 등장을 해서 시멘틱 웹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은 숫자를 바꿈으로 해서 VR까지 완벽하게 자동으로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만들어진 이 건물들이 NFT로 다시 발행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웹3 기반의 디지털 트윈, 이 에디터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공개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직접 가지고 있는 자기 집도 여기다 다 올려서 해보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집을 마음대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생태계는 참여하는 메토모들이 국내는 5만, 글로벌에 한 20만 정도 앞으로 5년 전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모을 생각이고요. 거기에 이제 보상 체계를 토큰으로 제공할 얘기고
그다음에 웹3 이 디지털 트윈 쪽에서도 가상 자동차를 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설계를 마음대로 올려보고 등기 NFT를 발행을 통해서 등기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공은 뭐 적용 사례들이 그리고 민간 적용 사례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고요. 저희 성장 모델은 뭐 현재 이제 저희가 업력이 있긴 합니다. 현재 한 프레이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건설 분야 영업은 굳이 영업을 안 해도 되는 게 적산업체 하나만 인수하고 몇 개만 인수해도 영업은 자동으로 깔려요. 그래서 굳이 물론 영업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업력을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6월달에 시리즈 A, B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까지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쪽은 정부 사업과 민간 사업을 동시에 연구 용역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였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원래 오늘 심사위원을 하기로 했었던 그 템부스 싱가포르의 김용문 파트너가 계신데 이제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해서 자료를 제가 이제 공유를 어제 해드렸고 질문을 그냥 하나만 하겠다라고 해서 온 질문을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이 현재 건설업계에서도 BIM은 어느 정도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토모스의 XD BIM의 가장 큰 차별점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3D로 지금 현재 설계를 다 하고 있죠. 사실입니다. 렌더링 돌리면 2D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일단 사람이 다 그려야 되고 사람이 직접 하지 않으면 지금은 안 된다는 데 이 초점이 있어요. 저희는 이미 2D에서 모든 것을 DB화 시켰기 때문에 이 정보를 시공단 심지어는 나중에 감리하는 수준까지 완전하게 동일하게 데이터를 끌고 가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BIM은 데이터를 계속 연동해서 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작업을 동일하게 2번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레빗이 3D를 만들었지만 이 프리마베라는 비용 일정 통합 관리의 데이터를 연동을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코드 체계도 안 맞고 일본 코드 체계 다르고 미국 다르고 유럽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저희는 완벽하게 코드를 통일화시켰기 때문에 누가 자기의 나름대로 코드 체계를 갖고 오더라도 저희는 거기에 맞게 데이터를 다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IM 기존의 BIM이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저희처럼 완벽하게 숫자화 시키지는 못해요. 그게 결정적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하나 그리는데도 그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개요만 예를 들어서 층 몇 개, 면적 얼마, 형태 어떤 구조라고 그다음 기둥 몇 개, 안에 공간을 어떻게 넣을래, 기둥을 어떻게 넣어서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안에 구조 해석 기능을 자동으로 다 넣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기둥 두께, 층 두께 이걸 다 계산해서 VR을 자동으로 올려버립니다. 근데 이 올라간 VR은 실제 시공이 가능한 수준 LR 5% 이내로 완벽한 물량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BIM과 저희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사실 납니다. 하나 정도를 받아보겠습니다. 그 질문이 맞을라지 보는데 그 CLT 목조 주체가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물량 차이가 작은 규모에서는 사실 별 차이가 안 나요. 사람이 경험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시키기 때문에 이게 작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의 공사 쪽에 많이 적용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통신회사에서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갈망이 있는데 지금 지하 공간 그 설계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네, 토목 분야도 저희 다 자동화를 돼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건축하는 데는 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적용된 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셀 된 데가. 네. 지금 이제 저게 기존에 그 건축된 거 있잖아요. 네. 그 설계도만 넣으면 자동으로 더 네. 모니터링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설계도는 주시면 됩니다. 그 검증이 쉬울 것 같은데 그 BIM이 효능이 좋고 특히 공사비단 처리나 BOQ 이런 걸 뽑아내는 건 좋은데 어떻게 검증을 하시는 건지 그냥 건설사에서 어쨌든 떠서 POC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제 요 프로 요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검증에 관련된 마지막 단의 비용일종 통합관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입력된 게 비주얼로 나오고 그게 비용과 일정이 통합돼서 관리가 되다 보면 공간을 중심으로 작업 내용과 비용을 통합해서 비교해다 보면 그 검증이란 내용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거기에 맞는 공정들이 쫙 진행이 되고 비용이 같이 올라가고 시간 계산이 같이 올라갑니다. 저게 3D 기술뿐만 아니라 뭐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저게 엔지니어링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여기 사실 저희 대표님이 건설업계 건축을 전공해서 30년간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를 들면 창 같은 경우는 뭐 한화하고 국토개발에서 같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협력 건설사나 이런 데가 있냐요. 지금 말씀하시면 결과로 좀 검증이 될 거라고 들려가지고 실제로 건설사하고 네, 돌려서 기존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삼성건설 골조 계략 견적, 풍림, 뭐 두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시장 때. 네. 대학 이걸 하셨다는 거. 네, 이미 다 한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메토모스 이경욱 부사장님 덕분에 감사합니다.